내가 살아봤던 외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한국처럼 높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나원입니다. 실은 제가 네덜란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할 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집 구하는 이야기, 렌트 구하는 팁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직접 집을 구하러 발품을 팔아본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집을 구할 때 생기는 궁금증 같은 걸 먼저 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가볍게 제가 한국에서만 있는 전세 개념과 해외에서는 왜 전세라는 게 없는지 이런저런 제가 아는 TMI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 말고 다른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한국과는 아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요즘 그 뉴스 볼 때마다 전세 사기 얘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나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겪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하기도 힘드네요. 아니 왜냐면 내 한국 친구들은 내가 해외에서 지낸 지 오래됐으니까 나한테 집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 뭐 어떤 방법으로 집을 구해 살아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그 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항상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집을 구할 때는 월세로 분류되는 렌트를 구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야 해요. 매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매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비율보다 렌트를 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것 같단 말이에요. 솔직히 나도 내 해외 생활 19년 동안 나도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렌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얼마 전에야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답니다. 라고 쓰고 은행에 30년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읽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행에 30년 노예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렌트라는 개념이 한국과는 또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일단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을 뽑아보면 그 보증금 문제인데 한국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뭐 반월세, 반전세 같은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보증금이 정말 높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서 뭐 보증금이 뭐 아무리 낮다고 해도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데는 기본으로 줘야 하고 뭐 진짜 비싼 데는 억을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한국에서 집을 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내 친구들한테 듣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는 정도로 이렇게 단편적이긴 해요. 근데 내가 살아봤던 외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한국처럼 높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 렌트를 계약할 때 개인과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부동산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가정하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꼭 월세가 100만 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편의상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으로 책정된 집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증금은 한 달치인 100만 원 혹은 가끔 상황에 따라서 두 달치인 2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은 내가 그 렌트 계약을 종료할 때 그 처음에 집을 빌릴 때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는 또 아주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세상에는 내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혈안이 된 놈들이 허다하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어디 가서도 똑 부러진다는 말 듣고 손해 안 보고 살 것 같다는 말을 진짜 항상 듣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나도 보증금을 몇 번이나 떼어 먹혀봤어요. 궁금하십니까? 댓글로 말해주시면 제가 또 보증금 떼어먹힌 썰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걸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마다 약간 다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 집을 렌트했을 경우에도 그 집을 빌리는 세입자가 부동산 업자한테 돈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그 복비라고 하는 커미션 피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에서 이 부동산 업체에서 세입자한테 이걸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네덜란드 오기 직전에 살았던 체코는 다릅니다.
채코는 부동산 업체를 고용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자기가 렌트를 계약할 경우에는 한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부동산 업자에게 그 커미션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그 영국은 그 2019년에 Tenant Fees Act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불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임대 중개인은 주로 그러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세입자는 그냥 보증금으로 첫 달에 임대료만 보증금으로 내면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그 부동산 업자한테는 따로 커미션비를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그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커미션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중개 수수료가 없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부동산 업체를 통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달치에서 두 달치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뭐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 일본 살다 온 친구들 얘기로는 그 일본에서도 중개 수수료를 한 달치 정도를 부동산 업자에게 그 커미션피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거 말고도 한국 부동산이랑 다른 점이 진짜 많이 있을 텐데, 그냥 가장 눈에 띄는 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실제로 내 친구들도 해외에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정말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관심의 중심에 되는 소재인가 봐요. 그래서 아니, 왠지 내 구독자분들도 이런 거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마중물 느낌으로, 오늘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제가 또 다른 부동산 이야기로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관심 주시면 제가 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